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날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밖에 있으면 귀가 얼어서 옆에 사람의 말도 잘 안 들릴 정도인데요. 목도 안 빼고 또 웅크리면서 땅만 보고 걷게 됩니다. 근데 혼자 이러고 가면 더 추운 거 아시죠? 둘셋 서로서로 팔짱 끼고 또 하하하호 웃으면서 이렇게 가야지 좀 온기가 돌고 그럴 텐데요. 엄청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도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위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저희 토마토TV가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이준호 차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춥습니다. 네. 5개월 만에 코스피가 장중에 좀 1840선까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지수는 별로 의미 없는 한국 시장이 됐어요. 네. 지금 지난주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인가 건설주가 올라서 뭐 지수 올라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대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어떤 끌어가는 업종과 지수를 끌어갈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뭐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수는 큰 의미가 없고 그 안에 이제 뭐 결국은 종목 싸움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큰 판에서 보면은 조금 비바람이 세게 몰아치니까 그나마 좋았던 것들도 막 좀 헤매고 요랬던 장이 지금 오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외국인들 파는 거 기관들이 조금 반대로 사면서 어느 정도 뭐 노력은 했었으나 같이 팔면서 이렇게 좀 많이 좀 빠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좀 코스피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요. 오늘 저희 VVIP님은 매매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모셔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좀 젊으신 분이 전화 주신 것 같은데. 네. 저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4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어디서 전화 주시고 계신가요? 부천이요. 부천이요. 경기도 부천이요? 네네. 그쪽도 많이 춥죠? 너무 추워요. 네, 오늘 정말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네. 지금 매매하시는 건 좀 요즘 어떠세요? 요즘에 좀 너무 어려워요. 네. 네, 장이 너무 불안정해서요. 네. 네. 혹시 주식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저는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네. 네, 이렇게 공부를 많이 못해서. 네. 그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네요? 그렇죠. 좀 시장이 어려울 때 들어가시게 됐는데, 네. 좀 이렇게 주식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원래는 네. 그 은행에다가 그 여윳돈을 넣어놨었는데요. 네. 이율이 너무 없고 막 하다 보니까 좀 주식 투자를 좀 한번 해보자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해보자 해서 12월 말쯤에 들어갔는데 네. 제가 이제 12월 한 중순 그때부터 계속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금리 같은 경우는 한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죠. 주식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네. 지금 좀 수익 좀 보셨어요, 3개월 동안? 아니요, 저 마이너스가 많이 났습니다. 네. 지금 혹시 투자 규모는 얼마나 되시는데요? 저는 한 3억 정도 하고 있어요. 3억이요? 네. 네. 지금 3억 정도로 하고 계신데 꽤 많은 돈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윳돈이라고 하셨는데 3억이 여윳 자금이신 거죠?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종목을 선정하실 때도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을 좀 주의 깊게 보시는 편이세요? 어떤 참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방송 좀 많이 보고요.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 방송하는 거에서 좀 힌트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힌트를 얻을 때쯤에 들어가 보면 좀 이미 좀 올라 있는 상태에서 항상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장중에 계속해서 그럼 방송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거세요? 장중에는
이렇게 아주 가끔 볼 때는 있는데요. 보통 네. 직장 생활을 해서 네. 보통 이제 아침에 출근 전에 조금 보고 그다음 퇴근해서 제가 한 5시 정도부터 보고 네. 그리고 중간에 간혹 이제 이렇게 이토마토 TV 뭐 이런 데는 가끔 이제 예, 볼 때가 이제 이렇게 장이 끝나고 나서 바로 하기 때문에 네. 그때 참고를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출근하실 때쯤이면 동시효과부터 좀 보시고 나서 장중에는 거의 좀 방송을 보시지 못하고. 예, 그냥 또. 중간중간에 이제 뭐 뉴스 속보라던가 네. 예, 아니면 이제 장중 이제 이렇게 문자로 들어오는 아, 내용들을 네. 좀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지금 혹시 매매는 직접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럼 직접 HTS도 보고 좀 차트 좀 분석하실 줄 아세요? 차트는 이제 네. 분석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이제 하도 TV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이평선 같은 거라던가 예, 뭐 하여튼 그 전체적으로 뭐 주봉, 월봉 이렇게 차트를 분석할 줄은 모르고 그냥 눈으로만 본다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주로 방송 추천주를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고 네. 직접 HTS 보고 네. 하시는 것 같은데 3개월 동안 좀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어떤 그 종목을 잡으면 네. 제가 늘 후회하는 게 너무 일찍 팔아서 네. 수익이 날 걸 못 아쉬운 적이 정말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손절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한 종목에 굉장히 많이 사실은 손해를 봤어요. 네. 처음에 이제 11월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한 종목 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이 종목 교체를 해야지 생각을 하고 지금 다른 종목으로 다 판 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네. 이제 그런 종목들도 처음에는 손절을 언제 해야 될지를 몰라서 네. 아 기다리면 그 가격이 온다 이런 말만 듣고 저는 이제 은행에 예금 넣어놓듯이 그런 마음으로 또 있다 보니까 네. 그때는 또 잘 안 봤어요. 이런 거를 그러다 네. 보니까 손실을 더 키우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그때 눈이 번쩍 뜨였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네. 네, 이제 그러면서 좀 그런 점, 팔고 사는 거에 대한 부분, 예, 그런 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렵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차트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방송 추천주를 좀 참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좀 매수가랑 손절가랑 뭐 이런 매도 타이밍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보고 그게 네. 아니면 제가 손절을 해야지 마음을 먹고 있는데 네. 그 이전 한 달간은 그런 걸 몰라서 그냥 네. 예, 좀 손해를 봤다라는 말씀 드리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매수랑 매도 타이밍은 그래도 조금 다소 어려운 점도 있으신 거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저희 지금 시청자분께서 좀 손실도 있으시고 3개월 동안에 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인데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세에 들어오셔서 좀 손실이 더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전략을 짜면서 나아가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사실은 제가 많은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일 건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는 행동의 어떤 공통점 이런 거를 보면은 왜 그런 게 있어요. 앵커링 효과라고 초기 제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보면은 집주인은 원래 자기가 샀던 가격이 있으니까 그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서 집을 팔고 싶어 할 거고요. 더 손해보면서 내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거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떤 종목을 샀다. 어떤 종목을 10만 원에 샀는데 바로 한 달 전까지는 뭐 12만 원이었다, 이게. 그래서 원래 얼마였다라는 기준으로 사느냐 마느냐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얼마 전에 주가를 생각해서 그 종목의 실적이나 주변 상황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의 분들 계좌를 사실은 열어보면은, 다 파란색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익이 주는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 손실 나는 거를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손실이 나면 방금도 뭐 손절매를 한번 세게 한번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다가 나중에 공포의 클라이막스에서 이제 매도를 해서 나중엔 주식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경우만 마주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랑 딱 정확하게 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손실은 빨리 끊고 이익은 좀 최대한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종목에서나 그런 기회가 발생이 되지는 않고요. 막 이렇게 검색하시고 이렇게 매매하신다 그러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제 친구가 사업체를 하는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직원 중에 일은 열심히 안 하고 날마다 핸드폰만 보는 친구가 있어서 자기는 그 직원 때문에 너무 좀 고민이다라는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가만둬라. 그 직원이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시세를 볼 정도면은 곧 다 까먹을 것 같다. 그러면은 절실해서 일 열심히 할 것 같으니까 조금 너가 스트레스 받더라도 그 직원 그냥 가만히 지켜봐라. 나중에 보면은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었던 건지 그 직원 깨닫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으로 올 거다. 그래서 조금만 참아봐라. 이런 소리를 했었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로도 거래를 하고 온라인으로도 거래를 하지만 그 편리성 때문에 거래 빈도가 굉장히 잦아요. 그 얘기는 실수에 노출될 확률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 빈도도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시대가 이 종목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나만 좋게 보는 건지 그거에 대한 판단을 제발 사기 전에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사실은 뭐 인물이 좋으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선한 마음으로 평생 살아오시다 보니까 굉장히 선한 얼굴로 이제 노년에 이렇게 가셨어요. 그랬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랑 성장성 이런 것들이 이 다 그림 안에 농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본이 되는 거는 조금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막무가내로 좀 덤비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아닌 것 같다라는 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또 어떤 종목들 갖고 계신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지금 포트폴리오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종목들 갖고 계시죠? 지금 카카오, 네, 예, 컴투스. 네, 카카오가 지금 얼마에 매수하셨죠? 11만 3,200원에 20%이고요. 네, 그 다음에 컴투스 네, 12만 6,500원에 20%. 네, 그 다음에 LG전자 네, 5만 4,700원에 20%. 네, 그 다음에 원익 IPS 네, 11,400원에 20%. 네, 그 다음에 CJ ENM 네. 86,700원에 20%요. 네, 지금 5종목 모두 20%씩 갖고 네. 계신 거죠? 네네. 네, 지금 주식 100% 보유하고 계시는데 네. 다들 최근에 매수한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 소폭 손실 구간이시고 네. 원익 IPS는 수익권이신데 최근 흐름 좋죠. 네네네. 네, OLED 수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올라갔던 종목이고 컴투스도 현재 수익권이시네요. 네. 최근 추세 상승 흐름인데 좀 장중 변동성이 좀 있죠, 이 종목이.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오늘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돼서 좀 수익권에 네. 있으십니다. LG전자 이건 좀 장기로 들어가신 건가요? 예, LG전자는 한 중기 정도로 보고, 네. 예, 목표가를 잡고 지금 들어갔거든요. 네, LG전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있으시고 CJ ENM도 소폭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 이건 좀 고점에 잡으셨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럼 구체적인 종목 진단 차장님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실은 네네. 제가 어저께 되게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뭐 그랬는데 전화가 오셔갖고 저기 종목을 좀 바꾸신 것 같다고 그래서 예. 제가 좀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서 주식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랬었는데 뭐 아무튼 잘 만났고요. 네. 카카오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카카오 결론부터 얘기하면 빨리 안 올라와요. 예. 이유는 실적이 저조해서요. 그런데 왜 저조할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투자를 많이 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세상에 없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일을 하니까 네.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려면 오늘 씨앗을 뿌리고 내일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매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종목도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안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업을 보면은 뭐 카카오 택시하고 카카오 택시 본래 이제 2개월째 하고 있고 예.
카카오 드라이버라고 대리운전 이제 하려고 네, 하고 있고 네. 카카오 뷰티 이제 런칭 예정이고 네. 요번에 로엔도 이제 인수했죠. 그래서 국내 최고 모바일 컨텐츠 플랫폼이랑 카카오톡과 음원 서비스 멜론과의 만남은 좀 기대가 돼요. 그렇고 카카오 택시도 물론 연말 효과가 있었겠지만 4분기에 엄청나게 60만 건까지 이제 증가를 했어요. 근데 아, 예. 중요한 것은 올해 상반기 이제 대리운전 앱 카카오 드라이버가 런칭 예정인데 이건 기존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리운전 부른 분한테 돈을 얼마 받아서 회사에도 내고 보험료도 내고 뭐 프로그램 그거 입력하는 거기다도 돈을 지불하고 이러는데 그게 보통 한 35% 정도 나간대요. 우리가 보통 뭐 10,000원을 이렇게 지불하면은 35% 정도가 나가는데 카카오가 하는 것은 한 20% 정도만 비용을 쓰고 나머지는 대리운전 기사분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기 때문에 그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죠. 기존에 있었던 대리운전 사업주들은 좀 싫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은 사업적인 환경이 괜찮은데 한참 세상에 없던 일을 하느냐고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식은 빨리 안 올라간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네. 오늘 사놓고 내일 왜 안 올라가지? 라고 하면 안 되고 네.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이거 보면은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네네. 횡보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그냥 좀 말씀드려서 아마추어들은 횡보할 때 많이 사요. 횡보를 많이 사는데 2014년도 이런 고점에서 보면 이렇게 추세선 그어 보면은 이제 추세선이 거의 만나가지고 비방향성 방향이 없는 거에서 위든 아래든 지금 방향을 만들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단기로 생각한다면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내일이라도 나오시는 게 낫고 길게 가져가 보시면은 좋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전 종목 다 20%잖아요. 네네. 무슨 생각으로 20%를 하셨는지는 굉장히 좀 순진한 생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럴 거면은 그냥 뭐 한 2,000개 그냥 조금씩이라도 사놓으면은 그거는 매한가지예요, 사실은. 네.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이러한 케이스의 종목에 많이 넣어놨어요. 이렇게 거래가 많이 넣어놓고, 아까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횡보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횡보를 하다가 방향성을 윗방향으로 탁 틀기 시작한 거에 많이 넣어놓은 것. 그러니까 집중적으로는 여기다가, 한쪽 눈은 이쪽을 많이 보고 있고요. 네. 다른 한쪽으로는 뭐 이런 거 넣어놨으니까 횡보하는 거. 그러니까 횡보하는 거에는 많이 안 넣어요. 이러한 케이스의 종목이 요거 나중에 잘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만 딱 하고요. 돈이 1억이 있으면은 집중적으로 하는 업종이나 종목에 80% 이상을 넣어놓고 다음 타자로 이거를 해야지라고 하는 거에다 한 20% 정도 넣어요.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올라가는 거에서 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늘어난 돈을 가지고 요것이 이제 씨앗을 뿌려놓는 종목이니까 이제 점점점 준비가 되면 거기다가 이제 씨앗을 뿌려놓고 나중에 거래가 들어오고 시장에서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 거기다가 일부 먼저 선행했던 거를 나와서 이쪽으로 다시 80%를 넣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냥 네. 분명한 목적타를 가져야 돼요. 그냥 다 같이 20% 하면은 네. 그럼 별로죠. 제가 원래 한 종목에 좀 많이 예전에 넣어서 손해를 봐갖고 네. 그나마 나눈 게 20%거든요. 제가 어떤 분한테는 무슨 소리를 했냐면은 네. 어떠한 종목을 사놓고 저를 좀 피곤하게 좀 신경을 많이 쓰이게 해가지고 무슨 소리를 했냐면은 딱 한 종목을 사놨는데 여기서 깨지면은 답이 없는 거다 시장이. 왜냐면은 2,000개 중에서 내가 볼 땐 제일 좋은 걸 사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10억 단위 이상이 가면은 뭐 증권업종이다 뭐다 이렇게 돈을 좀 크게 그쪽으로 업종으로 가는 거고 이하면은 사실은 그냥 종목 한두 개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게 맞고 그 경험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좀 대응이 좀 잘못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보다라고 착각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시장 요새 같은 때는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고르다 보면 앙금만 딱 남아요. 그 딱 떠오르는 거 거기다가 그냥 다 넣는 게 맞아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시장으로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맞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횡보하는 거에선 다 먹고 특히나 사업 구조상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빨리빨리 안 올라올 거고요. 네. 그런 거를 좀 계산을 깔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컴투스 볼게요. 네. 제가 아이가 있는데 날마다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좀 보기는 싫죠. 예. 그런데 차라리 나랑 스키를 타든 어디 가서 야구를 하든 놀기를 저는 원하는데 아이가 게임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해해주는 척 하려고 이제 게임에 관심을 두고 몇 가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랬다가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제는 아이 몰래 해요. 몰래 하기도 해요. 그게 컴투스의 어떤 게임인데, 작년 5월부터 기나긴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며칠 거래가 살살살살 모이면서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회사 내용적으로 보면은, 서머너즈원은 이제 출시 2년 동안 흥행이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히트작은 사실 안 나오고 있어요. 서머너즈 워가 매출 비중이 90%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원래 흥행 산업에 투자는 안 해요. 게임이라든가 이게 뭐 좀 오락이라든가 뭐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흥행 산업이기 때문에 흥행하다가 흥행이 좀 금방 열이 올랐다 금방 식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이제 흥행이 소멸되면 좀 난감해진 경우가 있어서 이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안 드는데 네. 1분기에 이제 기대작으로 보고 있는 게 원더 택티스라는 게 이제 새로운 흥행작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그냥 트레이딩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컴투스도 최근에 단기로 뭐라 말씀이시죠? 네? 단기로? 예, 최근에 메디톡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예, 알아요. 그거는 메디톡스라는 종목이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2013년도 요때 당시에 주가가 한 10만 원 정도 할 적에 100억대 정도 이익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도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회사가 500억대로 이익이 나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와 버렸거든요. 예. 컴투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이익이 급증했던 거고, 그리고 메디톡스라는 건 이제 이익이 500억대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커져 버렸고, 작년에도 역시나 500억대로 이익이 나왔어요. 네. 그럼 되게 훌륭하잖아요. 훌륭한 회사인데 네. 주식이 요구하는 것은 훌륭하지 말고 조금 더 훌륭한 거. 그러니까 500억 벌다, 700억 벌다, 800억 벌다 버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주식이 요구하는 것은요. 네. 그래서 컴투스도 이제 이익이 많이 나고 안정된 회사로 이제 변했지만은 주가가 더 한 차례 올라오기 위해서는 그 상반기에 나올 게임의 흥행이 수반이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정배열 짜고 거래 살살살살 모이고 있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요거 좋게 보는 매수세가 이렇게 살살살 모이고 있고요. 예. 결국은 요거 박스권 횡보했었던 거잖아요. 네네. 요 가격대 이제 박스권 횡보하던 거를 퍽 깨게 되면은 요 기간에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은 손실이고 이게 다 매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깨지 않는다라면은 그냥 끌고 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14만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거 뭐 쉽게 예단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요? 참고로 네. 제가 볼 적에는 마지노선만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만 5천 원 깨지 않으면 갖고 가라라고 네. 결론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올라가는 걸 갖고 내가 미리 예단해가지고 딱 할 건 없고, 참고로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주식하는 눈은 10년이 지나도 좋아지질 않아요. 맨 거기에서 그 수준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종목이 신고가를 나가면 왜 그럴까? 과연 이게 합당한 얘기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지 실력이 올라오실 거고요. 예. 요거는 이제 약간 어린이용 종목이 수준이 돼서 계속 이런 것만 하시면은 계속 어린이 수준으로 이렇게 머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네. 네, 그리고 LG전자 말씀드릴게요.
뭐 LG전자 사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저 원래는 이게 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항상 이 LG전자 보면서 좀 의심을 많이 했어요. 정말 잘할까? 과연 그럴까? 라는 시각으로 LG전자를 많이 보는 편인데 또 실제로 어떤 업종이나 이슈가 생기면은 이거보다 좋은 대안이 많아가지고 잘 선택을 안 하던 스타일의 종목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차트를 이건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 7월까지 이 종목이 그러니까 고점이 2008년도니까 2008년도에 16만 원이고 지금이 2016년도니까 8년의 세월을 지금 하락 추세죠. 예. 크게 봐서는 뭐 중간에 한번 오른 적도 있었지만은 8년의 세월 동안 그 사이에 삼성전자라는 거는 뭐 스마트폰 가지고 한번 150만 원까지 가는 다른 회사로 변신도 한번 했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10년 가까운 하락세를 사실 최근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작년 7월에 거래 한번 불쑥 들어오고 이렇게 폴대를 세워서 이렇게 거래 들어오고 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회사가 왜 그럴까 도대체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스마트카 시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삼성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서 사이즈가 크고요. 예. 어쩌면은 오히려 LG전자 같이 좀 적은 사이즈의 회사가 특화된 회사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무인차 시대라는 것은 결국 다가올 미래 맞잖아요. 예. 언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 LG전자가 어떤 뉴스 나온 거 보면은 올해 13일 날 그 태양광 신규 라인 투자 확대 예. 발표했고 2018년도까지 5,200억 투자해서 발전 용량을 지금보다 2020년까지 한 3배 이상 늘린다고 했고요. 네. 그 얘기는 고효율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이게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미국의 썬파워랑 우리가 과점하고 살 거야라고 어떤 포석을 까는 것 같고요. 네. 자동차 부품에서는 매출의 30%가 전기차 및 스마트카 부품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포석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10년의 하락 추세 동안 내렸고 지금은 비추세 구간에서 이제 횡보만 하고 있지만 예. 이 응집되는 거래량을 볼 적에 어쩌면은 기관들 수익률 타겟 종목으로 한번 역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네네. 가격은 6만 원 그래도 가격은 한 6만 원 중반대에서만 한번 거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예.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뭐 매물대라고 이렇게 6만 원 한 중반대 이렇게 딱 대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시청자분 뭐 삼성전기 이런 거 말씀하셨을 때 그때가 아마 요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선이면 돌파하기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LG전자가 운이 좋아서 올라가더라도 이제 6만 원 중반대 되면은 삐걱 거릴 가능성이 높고요. 예. 두꺼운 판을 한 번에 뚫지는 못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요번에 돌파 실패하고 또 빠지고 또 돌파 실패하고 또 빠지고 만약에 세 번째 돌파할 때 거래를 확 수반한다라면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회사의 시나리오대로 잘 돼가지고 이 회사가 좀 수익을 줄 수 있는 회사로 변신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세게 매수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 앞전에 10월에 있었던 이런 대량의 거래를 수반하면서 딱 돌파할 적에 네. 여타 좀 별볼 이런 거 다 쳐가지고 한쪽으로 싹 몰아가면은 그때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때를 기다리세요. 나는 총알이 한 알인데 이거 쏘고 저거 쏘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놓고 기다려. 딱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거래 많이 하실 이유도 없고 지금 많이 하셔봐야 제가 봐서는 손실만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예. 나는 총알이 하나뿐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네. 신중하게 하시고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세상이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그 고민을 하세요. 이 종목이 세상이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 예. 그리고 원익 IPS 볼게요. 네. 최근에 OLED 관련주들 시세가 좋아요. 그 테라세미콘, 비아트론, AP 시스템 요러한 한 세 종목 정도는 저도 이 시간 통해서 뭐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원익 IPS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내가 뭐가 못났어라고 하면서 지금 거래가 살살살살 모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미 트면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더 사도 되고요. 이유는 OLED 투자 증가인데 애플을 비롯해서 스마트폰 업체들이 플렉스블 OLED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의 추가 캐파 증가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원익 IPS는 애칭 장비 생산을 하고요. 네.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회사가 조금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예. 지금 그림을 볼게요. 지금 앞전에는 없었던 거래가 살살살살 지금 여기서 모이고 있죠. 네네. 여기까지는 네.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다가 지금 여기 요 구간에서는 물을 막아버렸어요. 횡보를 하면서 더 이상 흐르지 말아라. 그랬더니 물이 아래로 안 가고 옆으로 흘렀죠. 옆으로 흐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거래가 수반이 되니까 요 폴대를 떡하니 세워가지고요. 네. 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우리는 해볼 거야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고요. 다른 거를 하나 볼게요. 014100 이게 아니라 보령 메디앙스가 아니라 비아트론이에요. 비아트론이라는 먼저 선행했던 거를 볼게요. 비아트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퍽 세워가지고 나가고 있고요. 네. 테라세미콘도 이렇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남들은 40포인트니 50포인트니 빠진다고 해도 얘는 아무 일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 일 없고 AP 시스템도 이 종목도 역시나 아무 일 없어요. 세상과 나랑은 아무 관계 없어 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나왔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것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보이지만은 뭐 이런 테라세미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앞에 올라가기 전에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방금의 지금 보셨던 원익 IPS처럼 이렇게 거래가 살살 모이고 짱대 한번 폴대를 세워놓고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런 준비를 요 지금 치고 나가는 것들은 벌써 2개월 전부터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점점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차트 표시된 거는 요 눈금마다 1,000원인데 가격이 올라가면서 같은 3%가 올라가더라도 눈금 단위는 1,000원은 동일하고 올라가는 퍼센트가 동일해도 확 그 봉이 커져 보이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제 각도가 나가고 있는 거고 지금 원익 IPS는 얘네들보다는 조금 레벨은 떨어지지만 그 앞전에 2개월, 3개월 전에 비아트론 테라세미콘 이런 종목들이 스탠바이 했던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시청자님 실력에서 속도를 드실 필요는 없고요. 네. 돈을 주고 시간을 주고 돈을 기다리세요. 그냥 요거는 편한 마음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CJ EN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도 종목들이요. 네. 그렇게 뭐 에이스는 아니더라도 네. 너무 레벨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안 하셨어요. 공통적으로요. 아, 예. 그래서 아까 그냥 별 생각 없이 20%씩 사시고 이런 거는 사실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되게 웃긴 얘기인데 네. 종목들이 레벨은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 이렇게 딱 한두 종목만 보면은 네. 이분이 앞으로 벌 수 있다 없다가 딱 나오기는 해요. 아, 예. 그러니까 한 종목 정도를 우연히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을 선택했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유 시간 가도 저거 하나도 못 벌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분들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그냥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분명하신 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시지는 않은데 종목들을 그냥 좀 노멀한 쪽으로 이제 가셨어요. 예, 좀 안전하다 생각하는 걸로 했어요. 그게 안전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지금 원래 제일 안전한 거는 불바다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방금 OLED 종목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올라왔잖아요. 네. 불바다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제일 안전하지 않은 게 횡보하는 거예요. 그래, 횡보하는 게 오늘같이 이렇게 장세가 좀 큰 판이 안 좋으면 서로 눈치를 보고 톡톡톡 던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퍽 내려오는 종목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선택하는 게요. 다음 카카오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네.
그러니까 단카카오 말고 좀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 횡보하는 게 그런 게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시장에서 누군가가 멱살 잡고 싸우는데 내가 거기 왜 끼어들어가요? 얼마 전에 저기 어디 시골에서 싸움 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다치고 이랬잖아요. 네네. 끼 거는데 싸움이 끼는 게 아니에요. 딱 지켜보고 있다가 승자가 나왔을 때 거기를 공략하는 게 신고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서로 뭐 멱살 잡고 싸우는 데서는 그런 횡보하는 종목은 사실은 들어가는 게 아니긴 한데 그냥 그나마 이름값을 보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네. 원래 내용으로 보면은 싸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절대 안전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 CJ ENM 보면은 지금 앞전에 95,000원 만든 게 있고 지금 86,000원이니까 이것도 역시나 뭐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지금 보면은 좀 몇 가지 업종 대표 종목들 한번 볼게요. 이런 게 기업은행이고 현대제철이고 000150 이런 게 두산이고 뭐 이런 건 현대미포조선이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종이 너무나 슬프게 지금 사실은 가고 있어요. 이 두산 인프라도 그렇고 두산 중공업도 그렇고 그러고 있는데 CJ ENM은 뭔가가 잘났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아무 관계 없어 하고 빳빳하게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뭐 하나하나 사실은 좋죠. 요새 응답하라 뭐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끝나가지고. 저도 지난주 걱정이. 토요일 날 친구랑 어디 스키 타러 가서 저녁에 그 뭐 펜션에서 그거 같이 봤어요. 우리 친구랑 소파에 앉아가지고 마지막 회였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이건 봐야 된다 해가지고 같이 봤었는데 이제 그게 방송 보면 중간중간에 광고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그런 중간 광고, VOD, 이제 관련 OST 등 합치면은 이제 200억 넘는 매출이 나올 거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네네. 히말라야 이런 거는 이제 히트작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예. 지금 TVN 같은 경우는 이제 10주년 맞이해서 응답하라 이거 끝나고 시그널은 뭐 김혜수라는 분이 이제 네네. 주연으로 나오나 봐요. 그리고 기억 뭐 이렇게 금토 드라마로 연속 방영이 이제 되고 이제 경쟁력 있는 드라마로 이제 실적 개선을 노리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영화가 작년에 한 편이 나왔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제 3편이 나온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문화를 파는 그쪽으로 이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게 있어요. 한 30년 전을 보지, 30년대 뭐 한 70년대라고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난한데 어디 문화를 팔아요. 그냥 눈물 젖은 두만강이나 그냥 부르고 있는 거지. 이 문화를 판다 이런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예. 그만큼 조금 이제 뭔가 여유가 된 거예요. 여유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이런 영적인 상품 그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예. 게임으로 봐서 이제 넷마블 게임즈가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매출의 톱 10에서 절반을 이제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보면 보고 듣고 즐기고 보고 듣고 즐기는 게 쉽게 말해서 사업인데요. 네네. 산업의 헤게모니가 아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막 신저가 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전통 제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 제조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산업의 헤게모니도 플랫폼에서 그 컨텐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CJ ENM 같은 회사는 경쟁력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네. 차트 보시면 편안하게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차트에는 성장성과 실적이 녹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미래가 다 이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아까 막 열심히 떨어지던 종목들은 미래가 그런 것이고 이 안에 다 이 종목의 속이 녹아 있는 건데 편안하게 가보세요. 1차적으로 요 제일 고점이 95,000원인데 그거 돌파하면은 좀 척척 올라가는 좀 빠른 템포의 상승이 올라올 것 같고요. 이건 편한 마음으로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님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아, 네. 도움이 됐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 오늘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과 중권동에서 진단을 원하는 종목들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선별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진단 참여 방법 확인해 보고 올게요.